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첫 번째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3일에서 24일 파견. 일본과 이번 주에 세부 조율을 하겠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를 해서 시찰단 파견 관련된 구체 내용을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한일 간 회의를 통해서 시찰단 규모, 세부 일정 등이 이제 조율이 될 전망인데 어제 열린 회담에서 이제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를 했죠. 일본이. 이거를 크게 무언가 얻어낸 것처럼 정부에서 어필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당연히 합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서 뭐 마치 허가를 해준 듯한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본에서 허락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주변 국가들의 동의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방류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고 지금 이 전문가 시찰단도 단순히 국소적인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이 지금 해양 방류와 관련돼서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주변에 있는 일본의 시민들 이 해양 방류가 가져올 그런 악영향들을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좀 주도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우리는 참가만 해서 대충 그냥 넘어가게 돼버리면 우리 해양은 정말 오염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단순히 이제 현장 시찰에 그치지 말고요. 이 현장 시찰 몇 번 하고서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낱낱이 파헤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해양 방류 자체를 막을 일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현장 시찰에 합의를 했으니까 일본 쪽에서도 양보를 한 거다.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좀 짜서 해양 방류를 결국에는 허용을 좀 할 것 같은데 허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묵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묵과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 이해 충돌 아니다. 윤리특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는 거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재작년 7월 가상자산, 뭐 코인 같은 것들이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를 하고 실제로 과세가 유예된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 60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다라는 사실인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서 몇백만 원 정도만 현금 인출해서 용돈을 썼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렇게 또 명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민주당 의원이지만 법안 발의 자체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진 않는다라는 이제 주장을 좀 거듭했고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한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옥 교수인데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냐. 이해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본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이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좀 던지지는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 해명 안 됩니다. 이거 민주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 발의는 했는데 내가 찬성표는 안 던져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김남국 의원을 아끼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좀 아닌 거고 기사가 뭐 이렇게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해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최초 투자 자금 출처조차 좀 의심스럽다.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하거나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수조사하는 방안은 뭐 찬성이긴 해요. 이것도 이제 재산이니까 공직자들이 어쨌든 재산을 좀 다 명예훼손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뭐 뻥튀기가 되는 경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이제 피차 그런 오해들이 없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전수조사하는 거는 저도 찬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 투자 자금의 어떤 출처 이런 것을 좀 불분명한 불법적인 출처로 돈을 충당을 해서 이걸 재산을 좀 불리기를 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혹은 이제 민주당을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는 이제 너무 나간 거고 윤리특위에 제소할
일도 아닌지 맞는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구체적인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일이죠. 입장 표명도 좀 들어봐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이 기사에 나온 것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좀 김남국 의원의 해명도 예, 그렇게 좀 썩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같은 당이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렇게 더 어거지를 부릴 일도 아니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을 한 거면은 이거는 비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괴롭힙니까? 이 김남국 의원 말리지 않게 잘해야 돼요. 이거 괜히 이 국민의힘이나 검찰에 말리게 되면은 또 다른 공격 빌미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절차고 결과물이었다는 거, 이해 충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뭐 공동 발의했는데 내가 찬성표는 안 던졌잖아, 이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화를 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뭐 대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사 직접 사과 반성 없이 마음 아프다. 예, 뭐 보기만 해도 열받는 소식이죠.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3월 도쿄 정상회담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건데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 직접적인 사과, 반성 이런 워딩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저 자신도 당시의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에둘러서 좀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이 이어지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심경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 그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직접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다. 인간적으로서는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이거 일본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정말 나이스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항상 늘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서는 전범들 참배하고 그런 패턴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명확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좀 우선이 되어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3자 배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본인이 뭔데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모든 피해자들을 다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못해 관계자들, 유가족들 간담회 한번 열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뭔데 지금 이렇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심지어 야당과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게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요? 우리 기업에서 모금한 돈으로 피해자들을 배상을 해주고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넣어버린 그 주범들은 일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배상에 온전한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 한일회담 뭐 저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좀 실망스러운 행보예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우리는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피눈물만 맺히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재원, 태영호 징계 수위를 오늘 결정하겠다. 아주 말 많고 탈 많은 분들이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이 두 사람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경 낮은 기념일이다. 이분은 정말 중징계 정도로도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는. 태영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지로 촉발됐다. 김구 선생님이 이용당했다. 이런 말도 했죠. SNS에 민주당을 상대로 한 계속된 비속어 표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킨 발언.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켰다. 글쎄요, 저는 의혹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은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직접 소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의 서면 진술서, 소명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라고 하고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 정서에 반감을 사는 부적절한 언행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자초한 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방침을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거는 거짓말로 이렇게 보좌관들 앞에서 너스레를 떠고 허풍을 떤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을 한 거죠. 그거는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이 징계 대상에 오른 윤리위원회의를 앞두고서 국민의힘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정의회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취소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뭐 혹시나 모를 그런 뭐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이 윤리위 절차나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고민이 많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커버를 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여기서 만약에 중징계를 받아서 다음 총선에 못 나오거나 최고위원을 사퇴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손해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인데 월요일이죠. 한일 외교 관련해서도 정말 뭐 참담한 소식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 김재원, 태영호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징계 수위에 관련돼서는 이제 발표가 좀 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오늘 오후 이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이 이제 더는 정치에 실망하지 않게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좀 나오길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소식은 또 나오면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